글을 읽지 못하면 문맹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볼 줄 모르면 당연히 화명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이 주변에서도 나는 미술 볼 줄 몰라 하는 이들이 워낙 많으니 말입니다. 미술 볼 줄 몰라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종종 그냥 이런 얘기 합니다. 그게 어렵다고 그냥 보면 되지, 보고 느끼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말요, 좀 문제 있습니다. 되게 큰일입니다. 화맹을 양산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림이야 다 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철학적 개념을 이해한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감상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즐기고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도 국어사에도 보고 느낀다고 하는 감상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의심나시면 사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술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73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께 인사 올립니다. 얼마 전에 설명절 지났습니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디지털 시대에 접근하는 다양한 예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제목은 그거죠. 보신 바와 같이 디지털 독재 시대의 문회맹과 화맹이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문맹은 벗어났지만 우리나라가 1950년경에 문맹국가에서 벗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맹이 양산되는 시절입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한 것이겠죠. 인터넷이나 여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문자 체계가 무너지고 이미지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리하였지만 신세대의 언어와 신세대의 사고방식이 참 문제가 된다, 사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신세대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기 벅찬 오늘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문자와 시각 이미지가 어떤 보편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로 각기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계에도 시각 예술에 대한 감상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뎌졌다고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되는 줄 압니다. 의미에 대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도 그냥 유입당합니다. 이러니까 디지털 독재 시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의미로는요, 미디어와 SNS가 판단을 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좀 나쁜 의미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긴 해요. 아무 생각 없이도 참 살만한 세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미술계를 보면요, 감상의 틀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상을 왜 해요? 왜 평가해야죠? 그냥 보고 인정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상은 재차 말씀드리지만요, 예술 작품을 즐기고 평가하는 일인데 즐기지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즐긴다는 것은요, 좋아한다는 말이죠. 미술 작품을 보면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척합니다. 그냥 인정해줘 버리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에 그칩니다. 이래서는 화명이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을 읽고 쓴다고 해서 모두가 문맥을 이해하고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 기억나시죠? 기역, 니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바둑아 놀자, 영희야 놀자, 철이야 밥 먹자 이런 걸 배우죠. 그런 다음에요, 요 시기를 배우면서 꽃, 자동차, 학교라고 하는 문자와 이미지에 대한 일치성을 배우게 됩니다. 사물과 문자를 일치시키는 일을 배우게 되죠.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배워나갑니다. 그래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면요, 이제 저기 여러 가지 소설책을 읽죠. 동화책을 읽죠. 백설공주를 읽고, 신데렐라를 읽고, 그리고 위인전을 읽고, 청소년 문학 전집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보면요, 세계문학 전집이나 우리 고전 감자 백다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배움에 의해서 문맥을 이해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나갑니다. 안목이라는 말은요, 사물을 보고 식별하는 견식이라고 했습니다. 견식과 같은 말이지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식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식견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안목은 시각적이고 식견은 학문적입니다. 보는 것에서 출발하여 문자를 이해하고 의미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과 식견의 발달이 겸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맹은요, 문자나 사물의 모양새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물과 문자에 대한 일치성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다 문해명이라는 말은요, 문맥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관념이 발달이 아니죠. 저해된다는 것이 문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와 관련해서요, 문맹과 문해명이 있듯이 그림에도 화명이 있습니다. 그림을 감상한다고 다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과 문자를 연결하여 세상의 이해도를 넓혀가듯이 미술도 문자에 대한 새로운 번역과 이해를 바탕으로 시각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사회와 사회의 사상이나 철학을 합일시킵니다. 문자와 사물을 결합시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사회의 보편성을 찾아가는 것이고 시각 이미지는 사물의 다름의 세계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창작이라고 창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는 이게 자주 섞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참 곤란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미술계는요, 좀 화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화가님들 자체도 본인이 화명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삽니다. 하기는 글자를 읽고 쓸 줄만 알아도 자전적 소설이나 자서전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술도 문자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색을 이해하고 사물을 따라 그릴 수만 있어도요, 자전적 예술을 하고요, 자전적 시각 이미지를 생산해냅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은 어떡하십니까? 그러나 자전적 소설을 쓰고자 하는 욕심은 있어도 문맥과 문맥에 대한 이해도가 확장되지 않으면요, 원고지 5장, 3장 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썼던 말 또 써야 됩니다. 이해의 범위가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철학이 우선되지 않은 이미지를 그려내기 때문에요, 그렸던 그림 또 그리고 했던 이야기 또 합니다. 여기에 그렸던 오른쪽에 있던 어떤 사물이 왼쪽으로 옮겨진다고 다른 그림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전시장에 가면요, 작품 두세 점만 보면요,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정말 화명 스타일입니다. 이게 문자가 아니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디지털 독재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3회, 4회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표준사전에 수록된 명사의 개수가 20여만 개라고 합니다. 단어 말고요, 명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가 1,000여 개가 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쉽게 하는 가정에서 쓰는 단어의 개수는요, 400개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그러죠? 저도 우리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쓰는 단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다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살고 계신 짝지와 하루 몇 개의 단어로 대화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매일 하는 이들은 싸움을 뜨문뜨문하는 이들보다 이혼율이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한다고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문명국가에서 벗어난 것이 지금 뭐 1950년대 일입니다. 글자를 모르면 정보 습득이 어렵고 자신의 정보를 남기지도 못합니다. 문자가 생겨난 시점을 우리는 문자가 생겨난 걸 역사시대라고 하죠. 문자가 없던 과거를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문자가 되든 시각 이미지가 되건 자기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서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여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상이라고 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렵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